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샵에서 어떤 브러쉬를 주로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브러쉬를 산다면 어떤 브러쉬를 사면 좋을지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사실 브러쉬라는 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로 쓴다라고 정의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거 3가지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은 뭔가 쉐딩, 파우더, 치크, 신입생 때 사는 게 이거 3가지거든요. 말고는 베이스류에 관련된 브러쉬들,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중간 컨실러 브러쉬, 그런 다음에 아주 작은 타입의 컨실러 브러쉬.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아주 작은 건 가릴 게 없다,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진짜 톤 보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중간 컨실러보다는 조금 작은 거,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브러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팁이 있는데, 브러쉬의 커팅이랑 모량을 보셔야 돼요. 커팅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레이어드 컷 되듯이 이렇게 촤라라락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뭉뚱그려서 커팅이 되어 있으면 제품을 바를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면 제품이 잘 안 긁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끝에 부분에만 제품이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의 커팅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브러쉬의 힘이 좋아져서 발색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발색을 진하게 할 거다, 모량이 많은 걸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혹은 그라데이션 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브러쉬의 모량이 적은 걸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브러쉬가 어떤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는지도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조모도 필요하고 천연모도 필요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브러쉬는 대부분 인조모로 되어 있고요. 피부에 전체적으로 닿고 발색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는 대부분 천연모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을 사용할 때도 밝은 광이나 빔을 낼 때는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전체적으로 살짝 가볍게 무펄로 밝혀줄 때는 이런 천연모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용도에 따라서 인조모가 좋을지 천연모가 좋을지도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사실 또 동물들을 위해서 인조모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요. 커팅이랑 모량도 중요하지만 빳빳하고 맨들맨들한 느낌이 나면 전체적으로 브러쉬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최대한 인조모가 천연모에 가깝게 가공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타입이 있거든요. 모가 사선으로 잘려 있어서 모공을 커버하기 좋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타입이 있고, 납작하게 생긴 파운데이션 브러쉬 타입이 있는데, 다 사용을 하긴 하지만 납작한 브러쉬 타입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용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테크닉에 따라서 조금 두껍게 올라갈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테크닉이 부족하다 하면 이런 납작한 아이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하면은 비비랑 같이 나온 애인데 일자 플랫한 타입의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펼쳐주고 그 다음에 그냥 라텍스로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의 스파츌러 같이 사용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파츌러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게 발리기는 하지만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꾸셀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저는 이 타입의 크기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조금 더 넓은 거는 코 옆이나 아니면 콧대 부분을 좀 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좀 구석구석 베이스를 해야 한다 하면은 그래도 와이드 타입 중에서는 요 아이가 아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는 요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2개는 꾸셀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내가 조금 이런 볼 부분이나 이마 부분에 하이라이팅을 넣고 싶다든지 뭔가 컬러 코렉팅을 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크림치크를 사용한다 할 때는 저는 요 타입 2개를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하면 다크서클까지 하기에는 조금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제품이면 다크서클까지 같이 커버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이 사이즈 2개를 추천을 드리고, 스팟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는 맥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머스테브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머스테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 수정할 때도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괜찮고, 근데 나는 정말 점같이 주근깨같이 가릴 게 많다 하면은 사실 이 제품보다는 이 맥 브러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끝이 굉장히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정말 컨실러를 살짝만 얹어서 피부에 얹어놓듯이만 해도 잘 커버가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를 수정할 때는 사실 좀 힘있게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끝이 살짝 힘있는 타입이 좋고, 아니면 내가 정말 커버를 위해서만 산다 하면은 이 맥 브러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필요하실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컨실러를 하고 컨실러를 다지는 용도로 요즘에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컨실러를 다지는 용도의 브러쉬는
이 제품으로 컨실러를 올린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약간 밀착시켜주면 컨실러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피부에 붙듯이 다져지거든요. 그래서 다지는 용도로 습한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브러쉬도 괜찮아요. 이 동그란 브러쉬로 다져주셔도 되고, 내가 너무 컨실러 가린 부분이 티가 난다 하면은 이런 다지는 브러쉬를 사서 같이 사용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쉐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납작한 브러쉬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동그랗게 된 브러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굴려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쉐딩을 굴려서 하지 않거든요. 두들겨서 살짝 쓸어서 밀착을 시켜주는 편이기 때문에 둥근 브러쉬보다는 이게 납작한 브러쉬가 좋고, 피카소 브러쉬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사실 단종이 됐어요. 구할 수는 없고, 브러쉬마다 공장에서 나올 때 항상 그 브러쉬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긴 하지만 브러쉬의 모량이나 코팅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저는 진짜 엄청난 브러쉬 덕후여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브러쉬의 커팅이나 모량이 되면은 그때 엄청 사재기를 해요. 이 브러쉬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거 아주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 노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미야우라 브러쉬 500번이거든요. 이 미야우라 브러쉬랑 이거는 피카소 건데 이걸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잡고 세밀한 부분을 음영을 잡을 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교살 브러쉬는 제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에서 이제 샘플로 나온 걸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생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또 드려서 생산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브러쉬가 너무 애교살 하기에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커팅이라든지가 너무 좋아서 엄청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피카소 브러쉬인데 눈 앞머리도 많이 쓰고 애교살 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39분 브러쉬는 그냥 음영 섀도우나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밝은 섀도우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밝힐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섀도우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청담샵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블러셔는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모양이나 커팅이 다 비슷하죠.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17번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 2개를 엄청 잘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블러셔를 광나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블러셔 자체에 하이라이터를 같이 섞어가지고 좀 빔이 나게 하면서 좀 약간 하이라이팅을 주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제품. 얼굴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포인트 되게 브러쉬를 골라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이 제품 다 블러셔를 제가 사용하는 거지만 조금씩 용도에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립 브러쉬. 너무 좀 당당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게 쿠팡에서 다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피카소 219번. 근데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굳이 이 금액으로 립 브러쉬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고 느끼긴 해요. 그래도 뭔가 나는 조금 비싼 브러쉬를 사고 싶다 하면 219번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저 이 아이 3개를 엄청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네일아트 브러쉬거든요.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립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싶다 할 때 너무 좋고요. 이거는 칠 브러쉬인가? 근데 이것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외곽을 따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있는 데다가 인조모 브러쉬잖아요. 립 펜슬을 안 쓰고 립 라인을 따거나 오버립을 할 때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40%의 제품이었고 원래 아이섀도우 제품이었는데 동그랗게 생겼지만, 이 친구는 립 라인을 딴다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때 더 많이 쓰고, 제가 이렇게 립 트리오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자주 쓰는 제품 2제품만 고르라고 하면 화홍의 380번 브러쉬고요.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점막 메꾸기가 정말 좋고, 근데 저는 점막 메꾸는 브러쉬랑 꼬리 라인을 그리는 브러쉬는 따로 쓰는데, 화홍 M이 화홍에서 만든 메이크업 브러쉬거든요. 조금씩 질감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정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손에 익은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테크닉에 이런 브러쉬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너무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2개를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라텍스는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사서 사용하기가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집에서 제가 라텍스를 안 쓰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퍼프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정말 좋아하는 퍼프 2개거든요. 하나는 더툴랩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툴바이라미에서 나온 건데, 더툴랩에서 나온 거는 매트하게 피부 타입을 도와주는 건데 뭔가 보송보송한 애기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을 도와주고, 이 촉촉한 제형이 되게 커버력 있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같이 일체감이 있고 커팅이 되게 날카롭지 않게 되어 있어서 얼굴에 찍어서 올렸을 때 이 동그랗게 코 옆이나 이런 데 자국 난 적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게 정말 없는 제품들이라서 너무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아 베이스 왜 이렇게 안 먹어 이렇게 하면서 베이스하지 않고 뭔가 오늘 좀 베이스 잘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엄청 추천을 드리고, 이 안에 보통은 이렇게 잘랐을 때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이 루비셀 자체의 가격이 비싸가지고. 근데 이 제품은 전체 통 루비셀로 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발랐을 때도 자국이 안 남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원래 더툴랩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보니까 금액이 여기 조금 더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통 루비셀 제품은 여기서 사용을 하고, 이 보송보송한 타입은 이 더툴랩에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 둘 다 제가 요즘에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샵에서 자주 쓰고 있는 브러쉬들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뭔가 브러쉬를 구매하실 때 구매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브러쉬를 구매할 때 조금 내가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 다양한 테크닉을 써보고 싶다 조금 하면 단단한 브러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